자, 우리 친구들 마인드매핑 잘했나요? 이번 두 번째 영상 강의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영어 문장에는 오품사가 있고 그의 그 품사에 따른 품사들이 위치에 따른 단어들의 역할이 바뀌는 것까지 봤었죠.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바로 동사. 친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동사하면은 일단 특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동사하면 공부하다 먹다 막 이렇게 해석이 돼요. 즉 다로 해석이 돼요 라는 친구가 말이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또 동사하면 동작을 나타내요, 움직임을 나타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하나의 단어가 바로 우리가 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인데요. 자, 이 동사가 사실은 그런데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그램에서 나누는 동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오늘의 가장 또 다른 중요 포인트, 바로 메인 버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놨거든요.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배울 때 사실 동사를 나누는 기준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쭉쭉쭉 듣겠지만 기능어와 의미어로 나눈다, 4대 동사로 나눈다, 비동사 일반 동사다, 자동사 타동사다, 막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나누는 기준이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영어 단어를 나눌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나누게 할 거냐면 바로 여러분이 들었을 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이 아마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요거일 거예요. 하나는 비동사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쵸? 비동사는 우리 am, is, was, were 이러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용어로 얘기하는 거지만 아마 일반 동사라는 말로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 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개만 나누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동사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한번 다 정리를 해볼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다이어그램 시간에 듣게 될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고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보는 시간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나눌 때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이 동사는 우리가 기능어라고 부른다. 기능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로 끝나기 때문에 오케이, 단어라는 건 알겠는데 기능어가 뭘까? 그리고 그거와 좀 다르게 우리가 의미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또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기능어와 의미어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동사만의 독특한 뜻들이 다 있느냐 없느냐예요. 쉽게 말해서 의미어라는 건 동사마다의 뜻이 다 존재하고 동사의 뜻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 동사들은 주로 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할 때, 뜻을 전달할 때 꼭 필요한 동사라고 하는 동사고요. 기능어도 단어는 단어니까 의미는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 개 동사가 같은 뜻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자체의 뜻보다는 이 친구가 문장에서 하는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뜻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그쵸? 어떤 특정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을 의미어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말로만 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기능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위쪽에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기능어라는 친구를 우리가 언제 쓰냐면 바로 이런 걸 만들 때 선생님이 무슨 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물음표. 바로 의문문이라는 거를 만들 때 꼭 필요합니다. 의문문.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을 집어넣을 때도 우리 기능어라는 게 꼭 필요해요. 낫이 뭘까? 했을 때? 그렇죠. 바로 부정문이라는 걸 만들 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보여줄 테니까요. 또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나 밥 먹는 중이야, 나 공부하는 중이야 라고 하는 진행형,
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만들 때도 필요하고요. 또 어떻게도 필요하냐면 자, 의문문은 의문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장의 꼬랑지에 붙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부가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가의문문이라는 걸 만들 때도 필요하고요. 자, 기호가 좀 특이하죠. 다이어그램에서 쓰는 기호라서 그래요. 주어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 즉, 주어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우리가 수동이라는 걸 또 나중에 배워요. 수동이라는 걸 만들 때도 필요하고요. 또 과거부터 나는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이었어. 어떤 좀 특이하게 시제를 표현하는 현재 완료, 완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또 나중에 배웁니다. 이런 걸 표현할 때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거를 다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처음 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예시만 지금 들어줄 거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쓰이는 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기능어를 만들 때 우리가 너 점심 먹었어? 너 점심 먹었어?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Did you have lunch? 뭐 아니면 아니면 저 케이크 먹었어? Did you eat the cake? 너 그 케이크 먹었어? 라고 물어볼 때 Did you eat the cake?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여기서 누가 기능어라는 거예요? 하면 바로 이 파란색 네모 박스를 친 친구를 우리가 기능어라고 합니다. 진짜 기능어인지 한번 볼게요. 너 점심 먹었어? 하면 you eat 점심이 아니라 케이크 먹었어 하면 you eat the cake. 이것만 가지고도 해석이 되죠. 하지만 저 did는 했어? 했다라는 의미가 전혀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왜 필요하냐고요? 바로 뭘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죠.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 써볼게요. 아니, 나 안 먹었어. 아니, 나 그 케이크 안 먹었는데? No, I didn't. No, I didn't eat the cake. 또는 eat it. 나 그거 안 먹었어. 선생님 여기 기능어가 어디 있어요? 하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did가 나왔는데 자, not이 같이 붙은 문장에 들어왔어요. 이때 우리는 케이크를 먹지 않았어. I, 그리고 not, 그리고 it, 그리고 eat. 에서 의미가 다 나오지만 did는 아무런 뜻이 없죠. 그래서 정말 뜻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동사가 된다는 거죠. 저게 없으면 우리는 의문문을 만들 수도 없고요. 또 부정문을 만들 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물결 표시의 진행형 또는 꼬랑지에 붙는 부가의문문 또는 수동태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문장에는 의미어라는 거는 없나요? 하면 의미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의미어가 있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썼던 it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의미어가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did가 없으면 it만 가지고는 you eat the cake만 가지고는 의문문도 만들 수 없고 I not eat it이라고 하는 부정문, 이상한 부정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it이 없으면 반대로 did you the cake? 그 케이크를 뭐 했는지 우리는 동작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의미어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꼭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동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기능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고 어떤 친구들이 의미어라고 불리는 친구들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기능어라고 부르는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비동사, 즉 다시 말해서 이 비동사라는 친구는 의문문, 부정문, 진행형 등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동사라는 거예요. 선생님 비동사 학교에서 또는 딴 데서 이다,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데요. 그쵸? 우리가 비동사가 뜻이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사실은 뒤로 가면서 여러분이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비동사에서는 뜻이 거의 안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비동사는 linking verb, 연결만 하는 동사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기능어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can, will 이런 무슨 동사? 바로 그렇죠. 조동사.
조동사라고 하는 이 친구들도 바로 이런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 때 꼭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동사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바로 do라고 부르는 친구들, 그리고 have라고 부르는 친구들. 선생님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to have는 뜻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반반 치킨 같은 애들이에요. 즉 기능어로도 쓰이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바로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얼른 넘어가야 되겠네요. 의미어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하면은 의미어에는 다행히 한 가지만 있는데 바로 무슨 동사? 그렇죠. 일반 동사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 일반 동사라는 거는 이렇게 들은 친구들 있을 거야. 비동사, 조동사 빼면 다 일반 동사야. 또는 동작 나타내는 건 전부 일반 동사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반 동사는 그 말도 맞아요. 거의 비동사,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가 거의 99.9%를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do와 have라는 동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일반 동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능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친구들. 이건 언제? 다 우리 배우게 되니까 오늘은 무엇에?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이 기준을 나눠서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비조동사 do, have 그리고 일반 동사를 묶어서 영어에 4대 동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4대 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바로 기능어 그리고 무엇이다? 의미어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숨 한번 크게 쉬고 그렇죠. 숨 고르고 그래. 선생님이 지금 일단 영어의 동사는 기능어, 의미어로 나눈다고 했어.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앞으로 나갈 겁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묶어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왜 이 친구만 선생님 쏙 빼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바로 이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기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바로 main verb. 우리말로는 본동사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선생님 본동사는 또 뭐죠 이번에? 이렇게 그쵸? 궁금증이 생기겠죠? 자, 본동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study, 공부해. 그렇죠. 우리 명령문이라고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study, 공부해 라고 하는 말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해. 그쵸? 우리 이때도 study라는 영어 동사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I English. 자, 요거는 우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우리 첫 번째 것도 문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도 문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건 문장이라고 도무지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맞아요. 스터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스터디라는 단어가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아니죠. 스터디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터디라는 품사, 즉 스터디의 품사, 동사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영어는 결국 문장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동사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문장에 반드시 선생님 분명히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한 개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한 개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사를 부를 때 그것을 본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에는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가 없으면 그 문장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스텔라를 예시로 들면 Stella is kind. 스텔라는 정말 친절하다라는 표현을 하나 쓸 거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무엇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그쵸? Stella likes chocolate. 스텔라는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해요? 그렇죠.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이 문장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품사들이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명사와 동사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다 빼고 선생님 뭐가 꼭 있어야 될까요? 했을 때 비동사 is와 like라는 일반 동사가 꼭 있어야 돼요. 즉, 이 친구들이 없으면 문장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그렇죠.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is와 like를 본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스텔라, is like 예를 들어서 chocolate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걸 맞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어떤 친구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확실하게 이 문장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영어 문장을 영작할 때 이렇게 진짜 많이 써요. is 비동사도 쓰고요. like 동사도 써요. 근데 이거는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막 영어를 못해서 또는 내가 막 머리가 나빠서 이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미 머릿속에 나는 시제도 막 맞춰야 되고 나중에 막 수일치라는 것도 막 배우니까 막 수일치도 맞춰야 되는데 좋아한다는 의미도 들어가야 되니까 like도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왜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배운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방금 배웠잖아. is 본동사죠. 그쵸? like도 본동사죠. 맞아요. 그랬을 때 본동사는 문장에 몇 개만 온다고 그랬어요. 그쵸? 내가 여기서 강조했잖아. 몇 개만 올 수 있다고? 선생님이 한 개만 올 수 있다고 강조했잖아요. 이 문장에 틀린 건 뭐다? 그렇지. 본동사가 2개라서 틀린 거예요. 다시 여기는 본동사가 몇 개라서 그렇죠. 본동사가 2개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를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2번째 영상 강의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동사라는 종류들을 다뤄봤고 그 동사들의 각각의 명칭, 그래서 오늘 기능어와 의미어라는 말까지 배우고 그것의 플러스 가장 중요 포인트 무엇이다? 그렇죠. 본동사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끝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에 첫 번째 영상 그리고 지금 2번째 영상까지 다시 한번 오늘 꼭 리뷰 그리고 마인드 매핑하면서 정리를 해놔야 우리 다음 영상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이어그램은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영상 듣느라 수고했고 다음 영상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